네, 지금부터는 쉬운 재테크 읽어주기 시간입니다.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함께 소개를 드리니까요. 집중해주세요. 네, 저희 코너의 특징이 또 쉽고 이해하기 편하다는 거니까요. 오늘의 주제도 많이 궁금해지시죠?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공모주 알아보기. 네, 공모주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 알고 계실 거고요. 사실 IPO 조금 2차 전지라든지 오늘 좀 뜨겁게 또 이렇게 최근에 시장에서 움직이는 섹터에 대한 공모주가 나온다면 확실히 좀 어떻게 청약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 때 그 당시에 국민 용돈이다 이런 맞아요. 별명이 좀 붙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공모주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공모주 어떤 부분 알아야 될까요? 공모주는 이제 2020년부터 2021년 한창 유동성이 넘치던 시기에 뭐 부동산, 코인, 주식 정말 붐이 불었었잖아요. 그 중에 또 하나로 핫한 이슈가 되었던 게 공모주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모주에 대한 인기도 정말 많았는데요. 주식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하이브, 카카오뱅크, 뭐 LG 에너지솔루션 공모주 한 번쯤은 청약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셨던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주식 개설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도 하고요. 또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뭐 일경이 모였다라고도 했었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맞아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도 뭐 114조 원이 몰리면서 그 당시에 진짜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때가 아마 추석 그쯤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명절 재난지원금이다 막 이러면서 되게 이슈가 많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작년에는 공모주가 인기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다시 공모주, 중소형주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면서 오늘 주제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공모주 하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따상이라고 하죠. 이제 시초가보다 2배 정도 공모가를 형성한 다음에 상한가까지 가는 이런 종목들이 몇 가지 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공모주에 대한 이런 투자에 대해서 이번 올해 조금 더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1분기에 공모주 좀 어느 정도 상장된 종목들이 있는데 상황이 좀 어땠나요? 작년에는 좀 증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작년에 기대하던 여러 가지 대여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상장을 철회하거나 수요가 부진돼가지고 상장 철회하고 이랬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중소형 공모주에 대한 인기가 어느 정도 올라와 좋습니다. 1분기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1분기 뭐 스펙주나 리츠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16개의 신규 상장사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공모가 대비 평균 수익률은 130%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이제 공모가를 밑도는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래반도체, 오브젠, 스튜디오 미르, 꿈비, 뭐 이노진처럼 따상을 기록한 종목들도 한 5개 종목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좀 앞으로 어떤 공모주들이 있는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제 연내로 좀 IPO가 기대되고 있는 중소형 종목들을 잠깐 언급을 해드린다면 나라셀라라는 종목도 있고요. 네. 진영, 뭐 CU박스, 마녀공장도 알고 계시죠? 마녀공장, 뭐 기가비스, 프로테움텍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대여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서울보증보험,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등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상장할 기업들도 상당히 좀 대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한데 사실 이런 종목들 투자하고 싶으면 일정을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IPO 일정 같은데 볼 수가 있을까요? IPO를 이제 하려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공모주를 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38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IPO 신규 상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38 커뮤니케이션 사이트에 들어가면 위에 이제 여러 가지 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IPO 공모를 눌러주시면 신규 상장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 신규 상장 탭을 눌러주시면 신규 상장 예정인 종목도 있고 신규 상장이 이미 되어 있는 종목들 리스트가 지금 보이시죠? 옆에서 쭉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옆에 보시면 맨 위쪽은
손가락 어디 있죠? 맨 위쪽은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은 아직 신규 상장이 되지 않은 예정이 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검정색으로 밑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이미 상장이 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날짜도 있으니까요. 날짜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오늘 4월 10일 삼성 F 리츠가 상장이 됐잖아요. 네, 삼성그룹주에서는 또 처음으로 리츠가 상장이 됐는데 지금 리츠 관련한 이제 공모주는 조금은 인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스펙주라는 것도 있고요. 이제 토마토 시스템도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저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삼성 F 리츠 뒤에 가로치고 유가라고 적혀 있어요. 네. 이렇게 유가라고 적혀 있는 것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유가가 적혀 있지 않다면 이거는 코스닥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안타 스펙 14호 이것처럼 스펙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제 스펙주인데요. 이거는 제가 또 나중에 토마토랜드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희님이 설명해 주신 동안 화면이 조금 작아가지고요. 좀 크게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파란색이 아직 상장이 좀 되지 않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검정색은 또 이미 상장이 된 종목이니까 이 사이트에서 같이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이제 의미하는 게 유가증권 시장을 의미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코스피에 상장하는 종목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구분이 돼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 한 가지를 꼽아서 좀 예시를 들어주세요. 네. 제가 3월 13일에 상장이 되었던 이제 금양 그린파워를 이 종목을 한번 예시로 들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8 커뮤니케이션에 가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금양 그린파워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금양 그린파워와 관련한 여러 가지 종목 개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일정들이 나오는데요. 아마 클릭을 하시면 맨 위에 기업 개요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종목명은 금양 그린파워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코스닥, 유가가 없으니까 코스닥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업종은 뭐 전기, 통신, 공사업이지만 최근에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먼저 기업 개요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공모 정보에 대한 걸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총 공모 주식 수가 300만 주예요. 이 300만 주라는 전체 물량에서 이제 뭐 우리사주조합 물량 따로 있고 기관 물량 따로 있고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물량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질 텐데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희망 공모가액이라고 적혀 있어요. 희망 공모가액은 지금 그린파워에서 원하는 공모가 얼마라고 적혀 있죠? 6,700원에서 네, 8,000원 사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금양 그린파워에서 우리의 공모가가 뭐 6,700원에서 8,000원 정도 사이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금액 사이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할까요? 이건 바로 이제 기관 투자자가 결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희망 공모가보다 더 높아요. 지금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확정 공모가가 만 원이잖아요. 네. 희망보다 높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뭔가 조금 더 좋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업이 본 그런 금액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시점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기업 좀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희망 공모가액보다 어쨌든 더 높은 가격대에 확정이 됐다는 건 그만큼 기업들이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청약을 하기 전에 이 기업은 좀 인기가 많구나. 기업에서도 좋게 보고 있구나라고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수요 예측 신청 가격 분포라고 좀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면 또 표가 하나 나오거든요. 이걸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수요 예측 신청 가격 분포를 보면 총 참여한 기관이 1,665개의 기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공모가를 8,000원 이상으로 제시한 기업이 1,500이 넘는 기업이 있고요. 8,000원으로 제시한 기업이 이제 60개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8,000원 이상으로 제시한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모가가 10,000원이라고 확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설정한 기관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모가, 희망 공모가보다 높은 쪽으로 설정이 됐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공모가가 확정이 되면 이제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제 청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증권사에서 해야 되는지 주관사를 확인하는 것도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이 주관사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삼성증권의 계좌가 있어야지만 공모처격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아직 삼성증권의 계좌가 없다면 반드시 삼성증권의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셔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게 청약 일정을 네.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우리가 날짜를 알고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청약 일정을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 일자를 보니까 맨 위에 수요 예측이 있고 그 밑에는 공모 청약일 있잖아요. 이제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먼저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 먼저 해요. 그래서 금양 그린파워의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기관 이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도 함께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기관 수요 예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쟁률을 달성을 했느냐 이런 것도 함께 찾아보면 좋고요.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1613대 1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뭐 1000대 1이 넘으면 좀 이게 흥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1613대 1을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수요 예측이 여기서 좀 좋지가 않아요. 네. 1000대 1도 못 넘고 뭐 200대 1 이렇게 된다면 또 공모 이제 신규 상장하는 입장에서는 기관에서도 별로 수요가 좋지 않으니까 시장에서도 좋지 않겠다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이제 상장을 좀 철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네. 것들도 함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단계에서 이러니까 가끔 상장 철회가 됐을 때 뭐 시장 분위기 때문에 조금 더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을 때 상장하겠다 이런 말이 요때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상장을 철회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기대하셨는데 또 이제 상장 철회돼가지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모주에서는 또 개인이 어느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룹별 배정이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에게 몇 주가 배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치킨 값을 벌 수도 있고 소고기 값을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물량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양 그린파워는 총 그 주식 수가 300만 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300만 주라는 전체 물량 중에서 뭐 우리 사주, 기관, 개인에게 각각 이제 물량이 나눠지는데요. 이 물량이 좀 공평하게 나눠지는 건 아니고 뭐 기관은 조금 더 많거나 이런 식으로 물량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주 물량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300만 주를 가지고 기관과 개인이 나눠 가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300만 주 중에서 75%가 기관의 물량이고요. 나머지 25%는 개인의 물량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에게 주어진 물량이 25%이기 때문에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이 이제 25%의 물량으로 나눠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주관사를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금양 그린파워는 삼성증권에서 우리가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금양 그린파워는 주관사가 삼성증권 하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는 소카의 좀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소카가 당시에 상장할 때는 주관사가 굉장히 여러 개였습니다. 미래에셋,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이렇게 주관사가 3개였거든요. 이 뜻은 뭐 이 셋 중에 하나만 계좌가 있으면 뭐 여기서 선택해가지고 청약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또 증권사마다 공평하게 물량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증권사마다 주어지는 물량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가 연인이 옆에 나오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표에 의하면 미래에셋 증권이 지금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물량이 청약 한도도 가장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물량이 많은 미래에셋 증권에 청약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요? 우리가 지금 표만 보고 미래에셋 증권의 물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여기에 청약을 하면 내가 그래도 물량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미래에셋 증권으로 몰리게 되면 되려 이제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내가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제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공모 청약 일정이 이틀이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마지막 날 마감 시간까지 좀 경쟁률을 체크하면서 기다렸다가 네. 경쟁률이 가장 낮은 증권사에 청약을 하는 게 어쩌면 물량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모든 증권사의 경쟁률을 한 번에 이제 한눈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좀 좋겠지만 좋죠.
이게 없어요. 그래서 각 증권사 어플에 들어가가지고 실시간으로 경쟁률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각각 체크를 해야 되는 좀 불편함을 네,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긴 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때 이제 아무래도 한 주라도 더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물량을 보고 체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어느 정도의 이런 비율로 주는지 이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럼 공모주에 뭐 이제 어떻게 참여해야 되냐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공모주를 신청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아까 주관사의 어플 MTS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공모주 청약이라고만 검색을 하면 관련한 그 서비스 탭이 나오거든요. 눌러서 내가 원하는 수량, 금액 입력하고 신청하기만 누르면 끝이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은 뭐 5분도 안 걸린다, 3분도 안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모주를 이제 알고 나면은 신청하는 과정은 얼마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한 10조 원 정도를 갖고 있는데 저는 정말 많은 물량을 배정을 받고 싶어요. 네. 그럼 10조 원을 다 투자하면 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이때 이제 우리가 균등 배정이랑 비례 배정에 대한 좀 개념을 잡고 이해하면 이 물량에 대한 것도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균등 배정은 균등이라는 말처럼 신청한 사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공모주를 배정하겠다라는 이제 제도예요. 그래서 돈을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해서 많이 주는 제도는 아니고요. 확정된 공모가를 기준으로 이제 최소 신청 수량에 맞게 그 필요한 증거금만 넣으면 균등을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금양 그린파워를 예시로 들면 이제 금양 그린파워는 최소 수량이 20주예요. 그럼 20주에다가 이제 10,000원이 공모가였잖아요. 네. 그러면 20만 원이죠. 근데 사실 이제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을 50%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내가 10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균등 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비례 배정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배정을 받기 때문에 일단 균등 플러스 비례 배정까지 받으시려면 일단은 돈이 많이 넣으면 그만큼 많이 물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모주는 뭐 균등 50%, 비례 50%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 물량에서 절반은 균등으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 절반은 비례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균등 배정과 또 비례 배정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으니까요. 무조건 또 돈을 많이 넣는다고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 공모주 투자에 또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공모 청약까지 저희가 다 했다고 치고요.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이제 결과 같은 것도 공모 일정에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3월 7일에 일단은 내가 배정받은 공모주가 바로 이제 납입이 되고요. 보통 뭐 아침에 되는 경우도 있고 좀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 날짜에 납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정받은 공모주를 제외한 나머지 환불 금액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 환불에 대한 것도 되게 빨리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늘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보시면 3월 13일에 최종적으로 금양 그린파워가 상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날의 주가 흐름까지 체크를 해서 그럼 수익을 어떻게 챙길 수 있는지 공모주 투자 방법에 대해서 또 함께 조명을 해봤습니다. 그럼 또 공모주를 투자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좀 살펴드렸거든요. 일단 기업 개요도 봤고요. 공모 정보도 봤고 청약 일정 그리고 그룹별 배정 주관사까지 다 확인을 해봤는데 또 확인해야 될 게 남았을까요? 네, 이것도 좀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것들 우리가 또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모주를 신청을 하셨다면 관련 기사를 찾아볼 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에 대한 기사 그 단어들도 종종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 보유 확약이 18.19%로 좀 무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기간 동안 기관들이 물량을 팔지 못하도록 정해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껏 돈을 투자해가지고 공모주를 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네. 기관에서 당일날 갑자기 물량을 다 팔아버리면 그 안 되죠.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의무보유 확약 그런 기간 같은 거를 정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는 팔지 마라고 정해둔 것을 의무보유 확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기간은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게 되는데요. 15일이 되는 날부터 이 정도의 물량을 팔 수가 있어. 뭐 1개월이 되는 날부터 이 정도의 물량을 팔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장 당일에 이제 유통되는 물량이 적어야
주가 상승에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무 보유 확약 시기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느 정도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혹시나 상장한 종목을 꾸준하게 보유를 하더라도 3개월, 6개월, 12개월 혹은 신규 투자를 하시더라도 그때 기간은 조금 피해 주셔야지 이렇게 주가의 흔들림 현상을 좀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재테크 시간에서는 함께 공모주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토마토랜드에서는 쉬운 이슈 읽어주기 그리고 쉬운 재테크 읽어주기 시간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먼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저희 한국전력의 적자 그리고 이 적자 규모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전력의 적자가 이 기업 자체뿐 아니라 이 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력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주의해서 이번에 요금 인상이 과연 인상으로 결정이 될 것인지 조금이라도 적자를 줄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쉬운 재테크 읽어주기 시간도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IPO 시장이 또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지난해에는 많이 좀 침체가 됐다가 그래도 올해는 좀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져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봤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 잠깐 좀 체크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보니까 1% 정도의 상승으로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 상승으로 2,517포인트 정도 터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무섭네요. 지금 0.9% 정도 상승으로 계속 탄력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에코프로가 28%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거래 제한폭까지 말아 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채팅창에서도 에코프로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도 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그리고 우리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시간은 지금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또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주식캐스터 연희님 또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함께 또 구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그리고 주식캐스터 연희님 둘 다 같이 사랑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